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반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청구와 발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법원이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역사는 공수처나 경찰, 법원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슬기롭고 담대한 우리 국민이 이뤄낸 것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 있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포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2024년, 그 마지막 날은 우리 국민이 승리한 날로 남게 돼서 한가닥 위안을 삼아 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2024년 마지막 방송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힘내기 상품들 있습니다. 순살 장어탕 드시면 힘이 납니다. 이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쌍화탕, 녹용 쌍화 골드,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런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드시고요. 특히 녹용 쌍화 골드 지금 정어리몰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 정도 내가 좀 집회 현장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히 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김남국 전 국회의원님, 전희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먼저 김남국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사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족했다는 거죠? 네,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 국민들이 좀 많이 속 터지셨잖아요. 왜 바로 즉시 체포하지 않고 소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하냐. 너무나 뚜렷하게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답답하다라는 그 말씀을 했었는데, 체포영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탄핵, 내란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라도 아니면 어젯밤 늦게라도 체포영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라고 하면서 사실 저도 오늘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많은 국민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좀 발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그 수사권과 관련되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통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법원 영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범죄의 소명과 관련되어서도 내란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수사권 부분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 뭐 이런 걸 꼽지 않습니까? 네.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일단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범죄 혐의 이런 게 다 뭐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직접 지시한 아주 여러 번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도끼로 찍어서 문을 뜯어내라 라는 등등의 직접 관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여기서 가장 내란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헌법적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마비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도 뭐 이미 체증된 영상 증거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증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정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다리시는 이 체포영장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다 생생히 봤는데 그거 딱 보면 나오지 왜 이게 30분 만에 발부가 안 되냐라고 이렇게 되게 화내셨는데,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는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고위공직자의 이제 부패 범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가 없는데 직권 남용을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그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업자득이죠. 내란도 윤석열이 일으켰고.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에서 또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버텨. 아예 우편물도 안 받아. 헌법재판소 서류 내라고 그래도 안 내.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 오랜 친구가 윤석열 돕고 있는데 두 번째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 왔을 때는 이때쯤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좋아하는 경로를 했다고 그러죠. 나 못 가. 끌고 갈 테면 끌고 가라고 해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자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알코올을 많이 마셔서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알코올성 인지 치매가 와가지고 인지가 제대로 안 된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뭐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집어넣어놨는데 한 7개월인가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뭐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자가 원래 이렇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계속 술에 절어서 살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이 사람 알코올 중독 치료부터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술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만큼 확실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러면 명색이 지금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면 나와서 국민 앞에 할 말 하고 조사받고. 아니 국민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냐 나는 질서 유지하라고 보냈다. 그 말을 왜 수사기관에 가서 떳떳하게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체포영장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처음으로 발부하게 되는 이 부끄러운 역사까지 써내려가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매를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뭘 노리는지 우리가 압니다. 정광훈 쪼무레기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겠다는 겁니까? 이 나라가 그 자들 것이 아닙니다. 어디다 대고. 새해에는요 이런 악한 무리들도 다 속아내야 됩니다. 도말해야 합니다. 새해는 그런 해가 될 텐데 그나마 올해 마지막 날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게 돼서 참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다. 변호인단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놀랍겠지.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법을 위반해서 불법 무효다. 이따위 논리를 내놓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그러면 도대체 이자들이 생각하는 법은 뭡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때 보였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우리 앵커님의 말씀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최면과 망상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때 윤석열 별명이 방구석 여포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뒤에 숨은 여포입니다. 지금도 김건희, 윤석열 내외가 혹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거나 극우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증거인멸을 하고 탄핵 심판을 질질 미루려고 있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금융치료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은 상당 부분 좀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감옥으로 가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것, 이것도 뭐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시기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입장을 냅니까? 어떤 국민이 본인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빨리 집행이 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위로하는 건데요. 윤석열 씨, 김건희 씨 뒤에 숨을 생각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정말 꿈이 전두환이나 정강훈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체포영장 빨리 집행이 되고 조속하게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김수관 평론가님,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버틴다.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는가 봐요. 아니, 자기가 유리하면은 법 다 찾고요. 자기가 불리하면은 정치 찾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참 답답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우리가 지금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란죄 우두머리 맞거든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군 지휘관하고 경찰 수뇌부가 이렇게까지 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법꾸라지 행태처럼 법 하나하나 토시까지 전부 다 시비 걸고 나서면서 나 첩부되기 싫어. 나 수사받기 싫어.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시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 제대로 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구차하고 지저분하다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뭐 수호해야 된다 얘기하고 맨날 뭐 툭하면 입버릇처럼 자유 외치다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독재자가 갑자기 법 찾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감정으로 그냥 기분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당장 감옥에다 확 집어쳐놓고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되잖아요. 이게 시효가 7일이죠. 7일짜리 체포영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얼굴 잘 못 보게 됐다는 생각하니까 속이 좀 후련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그 다음 바로 구속영장이거든요. 그럼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받을 때 얼굴 그냥 잠깐 보는 거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재판을 나오려는지도 모르겠어요. 박근혜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무기 선고하는 거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란 방조범, 내란 부역자들 잡아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린 자가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행은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수사 방법으로. 이자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 정당한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 뭐가 적절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놈인데. 대통령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고. 도망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 농후하지 않나요? 아주 농후하지 않나요? 이건 좀 이따가 따져봅시다. 이 정신 나간 무리들을요 정리하는 일이 사실은 윤석열을 하나 끌어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야지요.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죠.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세권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예, 권성동 대행이 했던 말도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죠. 부사원입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좀 주실까요?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 그런 경우에 하는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거부했잖아요. 나오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검사할 때 어떻게 했나요? 출석 요구 몇 번이나 하고 영장 발부했나요? 3번까지 한 적이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 그리고 방금 전에 하기 전에 옆에다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발부가 됐어? 그게 뭡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흉악하고, 참, 저는 지금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죠.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당에 지금도 당원으로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00배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혜원 원장님? 윤핵관 중에 찐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유명한 체리 따봉 논란,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데 배경이 됐던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말 그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독재와 망상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성하기는커녕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민심과 멀어진 궤변을 노려놓는 인물들에게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줘야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정말 강원도 출신이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강원도 출신이라 진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정말 한탄을 했는데,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민심과 멀어지고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행태에 정말 두 눈 똑똑히 부릅뜨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비대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비대위원장하고 투톱 체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원내대표인데, 찐 윤핵관인 인물을 원내대표로 세워서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심스럽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빨리 체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도 혹시 수사를 받는 것 아닐까,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받고 같이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저렇게 기기괴괴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저러다가 정말 내란 동조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리고 비대도 저렇게 자주 바꾸는 집 처음 봐요. 되게 비대 한 몇 년은 쓰지 않나요? 근데 허구한 날 비대를 바꿔요. 한 달이 멀다고 비대를 바꿔. 어제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취임사를 서면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서면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기가 막혔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마 중진 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일걸요. 그랬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쇄신하는 척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사과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 그럼 뭐 계엄 선포는 그럼 뭐 적절한 행동이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치들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죽기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죽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조중동
보수신문이 일제히 전부 다 윤석열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다 체포영장 발부 돼야 된다. 다 그렇게 썼어요. 세 군데가 다 사설을 썼거든요. 얘기 뭐냐면 죽은 윤석열 붙잡으면 국민의힘도 다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조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같이 죽겠다는 뜻인데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죽여드려야지. 의원님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룰루로 바꿔라. 응? 하하호님 좀 있으면 다 무릎 꿇고 당명 바꾸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요. 그놈의 비대를 몇 번이나 바꾸는지 이제는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체포하는 일이 남았죠. 체포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으면 뒤집니다. 어디다 대고 막아요. 지금요. 일단은 수갑을 채우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님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포박하지 않나요? 대부분은 다 수갑을 채워서 갑니다. 네.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대로 그냥 구인해서 갑니까? 당연히 포승줄이나 아니면 수갑을 채워서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막을 거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보도가 막 되고 있는데요. 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내란 수계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저에 들어가 있는 멧돼지는 내란 수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왜 경호처가 국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것도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 집행을 막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어제 그 경호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과 안전만 어디서든 지키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서든 지키면 된다라는 말을 바꿔 말해보면 관저든 교도소든 안전하게만 대통령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이 사실 구치소거든요. 거기서는 술도 안 먹고 건강도 챙겨주기 때문에 경호처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롱초롱님 대통령 예우는 없다. 흉악범인 만큼 꼭 두 손에 수갑을 채워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망가뜨린 원흉 아닙니까? 그러셨는데 전혜원 원장님 혹시 수갑은 디올에서 나온 게 없나요? 글쎄 술 취해서 혹시 디올 쪼매난 걸로 네. 디올 새겨진 수갑을 가져가서 술 취한 윤석열을 혹시 체포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격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나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디올 얘기하셨잖아요. 디올은 죄가 없습니다. 디올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죄가 있는 것이고 국격을 추락시킨 인물은 친히 구테타를 벌이고 국회에 개헌군을 투입해서 국회 문을 부수는 이 전 장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정말 단죄를 해야 될 인물이지만 이 윤석열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의원들도 단죄의 대상이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계속 내란 부역자들이 권력을 잡고 앞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탄핵을 지연시키는 일이 계속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처럼 정의와 상식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정말 빨리 이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민의힘도 내란의 힘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종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오늘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보면서 그나마 법원에서 정의를 세워주는 것이구나 잠깐 마음이 놓였는데 이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니까 한때 집권 여당이었다는 이 정당의 의원들이 보이는 이 모습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이 내란 수계와 공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할 것인지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규탄해야 된다. 내란 수계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도록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혹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7일인가요? 언제 안에 집행해야 됩니까? 집행의 효력은 7일이고요. 예. 체포한 다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다시 법원에 기소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체포돼서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수사를 잘하는 윤석열 씨가 아마 계속 거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짐 쌀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아유 좋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 무효다. 지금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이걸 집행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집행이 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지자들한테 신호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호처가 막아서는 것보다는 지지자들이 앞에 가가지고 둘러쳐가지고 막아서려고 덤비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질서 유지를 잘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사전에 조치를 충분히 취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경찰 관계자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은 청구했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수사는 공조본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가 같이 수사를 해서 영장만 공수처가 청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걸 좀 대비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 앞에 모여서 뭔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와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경호처에서 뭔가 몸으로 맞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고 하는 엄중 경고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순서만 잘 지키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그냥 멀쩡한 몸으로 국민들 보는 모습은 앞으로 안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첩받아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전에 공수처에서 공수처 건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장소 하나하나 창고, 창문까지 다 그 점검을 하면서 보안 점검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경호처와의 충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이 공문 발송의 핵심 내용은 만약에 법원에서 이제 영장 발부돼가지고 집행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막으면 그거 공무집행 방해다. 우리는 그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테니까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그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이거를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이것을 막아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혹여 그 경호처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즉시 현행범으로 해서 즉시 체포해야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그 극우 세력들이거든요. 그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내란 선동 같이 함께하면서 내란 세력이 되는데 같이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역시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법의 엄정한 처벌로서 현행범 체포로서 법 집행을 막아선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집행 방해지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국헌문란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내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경호처 막아서는 애들도 이 국헌문란으로 말이야. 그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처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벌 무조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20년, 30년 봉직했는데 연금이 반토막 나거나 연금을 아예 뭐 파면 해임돼버리면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라도 경호처가 막아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소극적으로 뭔가 경호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뭐 물리적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멧돼지가 그냥 멧돼지가 아니에요. 산돼지도 아니고 내란 멧돼지입니다. 내란 수개 멧돼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헌문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윤석열 생일 꽃바구니는 받았다 이 뉴스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정말 엄히 다스려야 되고 지금 김남국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사에 다 기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들의 가족과 자녀들도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두 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란 수괴를 빨리 체포해서 맞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고 적법한 법 집행을 하려는 겁니다. 박근혜 때와도 상황이 비교할 수가 없죠. 더 엄중한 사안이죠. 지금 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중범죄 피의자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공수처에서도 사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물리적 충돌 없이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부산이대인님, 연말 연시에 국립호텔에 호캉스 시켜준다니까 거절하지 말고 못 이기는 척하고 가. YMK님, 윤석열이는 교도소 밥 주는 것도 아까워요. 꽁꽁 묶어서 일본 핵 오염수에 버립시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할 듯. 조금 이따가 보냅시다. 그 좀 지금 보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 무슨 죄입니까? 일본 바다를 일본이 죄가 많죠.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현님, 오랜만에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닌 활기찬 목소리 듣기 좋네요. 정말 오늘 모처럼 힘이 좀 납니다. 이하이님, 국민들 연말에 보너스로 내란 수계 은팔찌나 케이블 타이 선물해야. 햇살 가득님, 케이블 타이 100개 돌려라. 주댕이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라. 사이즈가 맞는 게 있을라나? 보수형님 TV님, 수갑은 정어리몰에 있습니다. 광고 아님. 정어리몰에서 수갑 팝니까? 디올 수갑으로 판매해야겠네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글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 선관위 체포하러 간다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안대, 포승줄. 이거 고스란히 지금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잖아요. 그때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국민들한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란 속에 빨리 잡아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을 안심하고요. 또 다른 그 트라우마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일종의 권선징악이 이긴다고 해야 되나요? 저렇게 했던 자를 감옥에다 넣을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런 안심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뒤늦게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노상원 말씀하셨잖아요. 야구 방망이. 네. 노상원이 그랬다잖아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붙잡아가지고 오라고 내가 야구 방망이로 노태학이한테 위협하면 그러면은 노태학이가 선거 부정했다는 거 인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그 케이블 타이로 전부 다 선관위 직원 30명 묶어가지고 오면은 그 직원들 이른바 그냥 우리 속되게 말하면 족치면은 전부 다 부정선거 있다는 거 다 실토할 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부정선거 했다고 사과문 게재하라고 시켰대잖아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저런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테이블 타이부터 시작해서 야구방망이를 왜 준비해라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군인한테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이 무속에 심취해 있는 노상원 같은 인간이 그 햄버거 회동에서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모대령이 그걸 다 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 비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송곳은 왜 필요하죠? 지금 공소장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 통해서 보면은 선관위 체포조에 송곳, 포승줄, 망치,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그래서 이게 족친다라는 의미가 위협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체에 혹시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원들을 데려다가 부정선거에 대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자를 옆에 두고 친위 구테타를 열었다. 이런 인물을 그럼 체포해야지 누굴 체포해야 합니까? 내란 수개를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지 왜 관저에 두고서 대통령 경호처가 나서서 경호를 하게 합니까? 이 상식적인 선에서도 정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진짜 국민의힘의 이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해체해야 될 정당이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과 내통을 하고 있고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탄소 제로님, 대문은 야구방망이로, 멧돼지 앞다리는 케이블 타이로.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행복님, 포승줄은 고무호스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원님, 마취총이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마취총이 답입니다. 럭키세븐님,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멧돼지가 도망칠 수 없게.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체포영장 들고 가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죠? 네, 당연히 고지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네, 혐의 사실도 고지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런 것 좀 보고 싶다 하는 또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상부님, 국민 위로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생방송으로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것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장 상황이 조금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일당이 그쪽에 지금 몰려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들이 지금 막아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호처 직원은 이거를 그냥 물리력으로 막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되는 거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1인 시위도 막으면서 그걸 안 막아요? 그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1인 시위하는 것도요. 그 앞에 그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조차 못하게 멀찍이 떨어져서 하게 시켰거든요. 근데 정광훈 일당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질서 유지를 빨리 먼저 미리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이거 불법 무효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정광훈이나 이런 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빨리 사전에 질서 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색영장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수색영장까지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청구를 했거든요. 공관 수색영장도 발부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함께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아예 들어가서 수색도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나와야 그렇게 된다. 해야죠. 예. 예. 지금 공수처는 호텔도 예약을 해놨네요. 방금 밝혔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예약이 다 끝나 있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호텔을 예약한 줄 알고 진짜 호텔 예약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호텔인가? 국립호텔. 국립호텔. 지금 한남동 앞에 모습 잠깐 사진이 들어왔는데 정광훈 일당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스레기들 같은 자식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남동 현재 모습이죠. 예. 근데 왜 내란 속에 이재명을 체포하라. 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요 후반부에서 정말 이 악하고 거짓된 무리들 싹 다 도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좀 중간에 짚어보고 갑시다.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그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고 눈앞에서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나 힘듭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놈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참사가 많이 납니까? 참사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이태원 참사, 오송차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울고 안아주지를 못할 망정.
이거를 그 아픔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더 찔러대고 비틀어대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정광훈 이런 자가 목사입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래요. 이런 자식이 어떤 목사입니까? 목사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그 세상 임금이 이게 전부 이 세상에 사고를 일으키고, 오늘 요 비행기 사고 일으킨 것도요, 저런 자가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러 저런 교회에 나가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정말 거짓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목사란 말입니까?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있고 국민들이 함께 애타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시켜서 그랬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입니까? 목사고 말고 그걸 떠나서 인간입니까? 이런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를 하는 자가 또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 천공이라는 자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더 우리 국군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때 천공 얘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도 중국도 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추모 이런 것들을 자꾸 메시지도 오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 뜻을 같이 아파하마 이렇게 올 때 이걸 품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품어내는 걸 어떻게 품어내냐? 대통령께서는 각 대통령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됐는데 이렇게 희생했다고 추모를 해주고 같이 아파해 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로 세계에 지금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야구 빵망이랑 송곳이랑 망치 지금 그 어디 있어요? 다 저놈들한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좀 갖다 줄래요? 그러니까요. 저걸 말이라고 지금 짓거립니까? 목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단순히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잖아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남이 아파할 때 그 남의 아픔을 내가 직접 느끼는 것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고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인데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 참사를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세월호 벌어졌을 때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안타까운 그런 희생이 있었을 때 왜 배 타고 가서 그랬냐, 비행기 타고 가지 그랬냐 그러고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다가 사고 났다.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런 말을 하면서 저 말을 들으는 그런 혐오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런 사람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지 않고 말을 거의 꺼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주변에 저런 인간들이 있다고 하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싸워줘야 되고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아예 존재할 수 없도록 발붙일 수 없도록 반드시 정말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자가 날뛰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 사회에.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인간 세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정광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 사이비 정광훈교입니다. 전 기독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팔아먹는 인간이에요. 그냥 장사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좀 매정한 사람이잖아요. 매정한 신이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복수하고 증오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장사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자들은 늘 있게 마련인데 이런 자들한테 달려가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극소수 세력으로 남아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 가보십시오. 그 정광훈 집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하잖아요. 기회만 되면은 가가지고 그 짓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정광훈하고 단절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거짓말했다가 또 가서 들러붙었다가 또 거짓말했다가 이 짓 하면서 그 세력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국민의힘 모습이다. 그리고 내란 공범의 그냥 가장 민낯의 행태들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한테 휘둘렸던 대통령이라는 자가 결국은 계엄 선포도 하고 내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거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고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주술에 심취되어 있는 이런 인간들이 정치와 연관이 돼서 뭔가 바로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긋고 국민들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시는 그렇게 손을 잡는 인간들이 정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님, 그래? 아이들의 희생, 천벌로 인해 나라가 뻗어나간다고 믿는다면 니네가 먼저 그 재물이 되는 건 어떠냐? 우두머리 토실토실한 용산 멧돼지랑 전광훈 천공 세트를 재물로 바쳐서 나라 한번 구해보자. 쏘가리님, 악마도 너보다 낫다. 선한 사마리아님, 정광훈한테 목사란 말 하지 마세요. 정광훈 사탄이라고 해야 합니다. 김동호님, 입을 꿰매버려야 합니다. 헤어화님, 세계에 잘 알려지네요. 대통령을 밧줄로 묶는 위대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집행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저는 경호처에서 방금 전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금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 인생이 끝장나는 거 다 알 텐데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공수처도 당장 즉시 집행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 마음은 지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집행해라, 즉시 체포해라라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만약 이렇게 공수처가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회 시위하는 국민들 사이에도 어떤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약간의 시간은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 정도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네 발로 내 발로 걸어 나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 다음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공수처가 집행할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게 빠르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극우 보수들 엄청 왔어요. 리더차도 오고요. 정광훈이도 온대요. 경찰들이 통제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차기순 애청자님이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이은주님,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늘 아침에도 경찰은 극우 유튜버 신혜식에게 마이크까지 넘겨주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집회활동을 도왔습니다. 윤석열 체포 실행 전에 경찰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조정하는지부터 알아보고
사전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정말 궁금해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경찰 수뇌부, 경찰청장, 서울청장 1인자, 2인자가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자가 남아서 이렇게 1인 시하는 것도 막아서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은근히 뒤에서 도와주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원래 경찰의 속성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지난번에 남태령에 그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도 예. 막아섰었잖아요. 굳이 지역에서부터 다 트랙터 몰고 올라왔는데 남태령에서 막을 이유는 또 뭔가? 일종의 이제 권력이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정도 힘은 갖고 있는 조직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경찰 지금 경호처장이요. 경찰청 차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이거든요.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제 공수처는 그 경호처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경찰이 가서 경호처 직원을 앞에 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공수처가 물론 앞장서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이 경찰하고 막 맞붙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수처 인원만으로는 이 체포영장 집행하고 그 질서 유지를 하기 어려워요. 공수처는 이제 그럴 인력이 없거든요. 그럼 경찰이 협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완강하게 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최소한 경찰하고는 사전에 교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경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보였던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하고 달리 이번에는 좀 질서 있게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원 원장님, 뭔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상 몇몇 인사들이 지금 구속되거나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경찰 세력이 내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말 주목하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윤핵관 중에 찐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잡고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행안위에 있거나 혹은 경찰하고 가깝게 지냈던 의원이라던가 경찰 출신 의원들이 사실상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빨리 일단 우두머리부터 잡아 넣어야 되고 제가 계속 발본색원, 새 판을 짜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 3번이나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서 경호처가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란 동조죄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수강사님, 앵커님, 세계 큰 손들은 중국 흔들리면 중국 잠식할 기회를 보다가 우리나라 꼴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부터 잡아먹으려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난국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자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 미친 짓을 한 뒤로 경제가 어떤 꼴이 됐습니까, 지금? 환율이며, 모든 것이 지금 다 위험지수가 최고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노을님, 분명 명령 내리는 인간이 있다. 현재 경찰에서 최종 명령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공개해야 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최상목으로 넘어가죠. 지금 윤석열 헌재 법률 대리인이 윤곽근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한번 논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재판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남국 법률가 계시니까 한번 듣고 들어봅시다. 윤곽근 얘기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방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이제 청구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이 죄의 형질과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들이고 또 그 진술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상식이 없는 건지 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김남국 의원님 먼저 저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법리적 주장을 맞는 주장인지 굉장히 좀 따져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곽금 저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그래?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깊이 아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은 그냥 보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영장 자판기라고 불리는 게 법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이 상당 시간 걸리고 새벽에도 밤에도 안 나오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오늘 아침에서야 나왔던 것은 저 주장을 심도 있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영장 수사권에 관한 문제가 영장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권에 기해서 체포, 압수수색, 증거 수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전국적으로 가서는 법원에 가서 증거 능력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의 이 논리, 이 법원의 판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범죄를 통해 가지고 내란죄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했고요. 다시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한 건데 왜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국방부 장관과 다른 점이 뭐냐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왜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죄 수사로 넘어가느냐, 그 수사의 어떤 인과성이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그 법리 문제를 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 문제의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명백하고 혐의 소명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항상 법률가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런 논리적인 판단들을 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혼자서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하고 공조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수사해가지고 그 수사의 결과물로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거나 뭐 이런 논리들은 거기서 한번 저는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얘기하는 거는 뭐 위법수사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체포영장도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 체포 요건이 되는 건 얘기했잖아요. 출석하세요. 세 차례나 얘기했는데 출석 안 했잖아요. 그렇게 체포 요건이 되는 거지.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하고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체포는 조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신병을 가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갖출 수가 있겠지만 체포영장은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거 해소하자고 내란특검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수사권 문제가 자꾸 걸리고 위법수사 논란이 있으니까 내란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또 내란특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내란특검 문제를 정리를 해서
어쨌든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 있고 또 수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빨리 출범하는 게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정컨대 법원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국회 현안질의 속기록도 같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국회 속기록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수사기관의 뭐 강압에 의해서 혹은 수사기관이 진술한 것을 짜집기 해서 이런 의미가 없거든요. 국회 현안질의는 대부분 지금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영상자료로 반영구적으로 남아져 있고 또 속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현안질의에서 했던 그 수많은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보다도 굉장히 저는 더 강력하게 좀 법원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찾아가서 군 관계자들 만난 거 실시간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 뭐 강압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상 즉시 계속 이 계엄 사태가 발령된 이유에 대해서 실시간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예. 객관적으로 제가 법리적으로 이제 법원의 고민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정의가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정의에 법률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법률이 있다고 해서 그 형식적 법률에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억지로 이 사회의 정의를 끼워 넣으면서 왜곡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내란죄 처벌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즉시 그리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즉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미쳐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법원의 고민이 이해가 된다는. 예.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수사와 탄핵 심판. 일단 2024년 12월 31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는 큰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윤석열 체포돼서 구금되고 사법심사 받게 되는 그 순간들 하나하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을 해야 될 텐데 한덕수 대행 탄핵하기 전에 최상목 대행이 그때 당시 이제 부총리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상계엄을 국민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국회로 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모두의 정치행위 통째로 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답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중의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